봉준호의 마더를 통해 본 상상계와 상징계 사이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상상계는 합일의 세계라면 상징계는 규칙, 규율의 세계이다. 도준은 다 컸지만 엄마를 벗어나지 못했다. 상상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아들의 착취와 아들을 떼어내지 못하는 엄마의 광기를 영화가 보여준다. 상상계의 거울 단계는 아이가 엄마를 자신의 부분으로 여기는 것인데, 이 영화에서는 엄마가 도준을 자신의 부분으로 여기는 것처럼 보인다. 도준이가 차에 치일 뻔했는데 그때 엄마가 멀리서 달려오면서 피 나잖아 라고 하는 장면이 있다. 그런데 사실 엄마 손에서 피가 나고 있었다. 이 영화에서 여자와 잡았냐는 진태의 물음에 도준은 엄마와 잤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아이가 어머니가 욕망하는 대상을 팔루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그것과 동일시하는 이자관계에 놓여진 것으로 보인다. 남편, 아빠가 없고 도준이 엄마에게 그 역할을 대신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도준과 엄마는 엄마와 아들에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확장되면서 근친상 간의 모티프가 적용되는 것 같기도 하다. 실제 봉준호 감독은 엄마에게 하나의 대사를 일부는 아들에게 하는 느낌으로 일부는 남편에게 하는 느낌으로 해달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조용했던 마을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난다. 죽은 아정은 고등학생이지만 몸을 팔아서 쌀을 받았다. 아정은 상징계를 교란시키는 실제계로 휩쓸려간 사람이고 성욕이라는 실제계가 상징계를 무너뜨린 지점이기도 하다. 아정은 원조 교제를 했던 사람들을 모두 찍어 놓았고 그것을 사진관에서 뽑으려고 했었다. 아정은 그들을 신고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핸드폰을 아예 팔아버릴지 갈등한다. 아정의 갈등은 눈에 띄지 않게 상징계를 교란시키는 실제계를 깨버릴지 아니면 그대로 둘지이기도 하다. 아정이 핸드폰을 찾는 남학생들은 자신도 그 핸드폰에 있다고 생각해서 아정이의 핸드폰을 찾아 사진을 지우려고 했었다. 그 사진은 아정에게 쌀을 주고 원조 교제를 했던 사람들에게 위협적이었기 때문이다. 사진 찍힌 사람들은 상징계를 교란시킨 실제계의 일부였다. 그 남학생들 역시 그 사진 속의 인물 중 한 명이 범인일 것이라는 말을 한다. 진태도 엄마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범인은 핸드폰에 찍히지 않은 실제계 바깥의 도진이었다. 실제계는 상징계 바깥에 위치하면서도 상징계의 질서를 교란시키는데 이 영화에서 성의 역할이 그렇다. 결국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도 그 때문이다. 아정은 실제계를 드러내지 못하고 상상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도준에 의해 죽는다. 그것은 도준이 실제계로 침범한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엄마가 진태를 범인으로 의심해서 경찰서에 찾아가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뒤에 마더는 진태의 집으로 간다. 진태는 경찰을 믿지 말고 엄마가 스스로 범인을 찾으라는 말을 한다. 처음에 엄마는 그 변호사가 군에서 가장 바쁘고 높은 사람이라는 말을 하면서 도준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진태의 말을 들은 이후에 도준의 면회를 가서는 자신이 변호사를 잘랐다는 말을 한다. 잘랐다는 말은 엄마 자신이 변호사보다 위에 있음을 함의하는 말이다. 상징계에 있을 때 그는 상위계층이지만 상징계를 벗어났을 때 더 이상 그는 우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은 상징계, 규칙과 규율의 세계가 무력함을 알고 그것에서 벗어나 자신의 힘으로 범인을 찾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다. 물론 공권력의 무력함을 보여주는 장면 이후에 마더의 태도가 변한 것이기도 하다. 마더가 진태의 집에 가기 전에 검사와 변호사가 만나는 룸살롱에 가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은 어쩌면 상징계의 붕괴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진태의 집으로 찾아갔을 때 엄마는 진태를 도준으로 착각한다. 여기서 많은 영화 리뷰어들은 진태를 또 다른 도준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만약 또 다른 도준으로 해석한다면 처음에 엄마는 도준에게 진태를 욕했던 것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도 있지만 진태는 엄마가 외면하려고 하는 도준의 또 다른 면이라고 하면 설명이 된다. 진태가 그녀에게 엄마라고 부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도준은 엄마에게 순종적이고 시키는 대로 다 하는 편이지만 진태는 그렇지 않다. 진태는 엄마에게 반항하고 돈을 요구하기도 한다. 상상계의 이자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엄마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도준과는 달리 경찰이 되어 상징계에 안착하려 하고 이 마을이 이상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엄마가 진태의 집으로 가서 진태와 미나의 잠자리를 지켜보는 장면이 있는데 도준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제계의 욕망을 진태가 대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아정을 죽인 것은 도준이었다. 도준이 아정을 죽인 것은 상상계에서 충족되지 않는 실제계의 의지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징계를 무너뜨린 사건이기도 하다. 할아버지를 통해 엄마는 도준이 살인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목격자인 그를 죽인다. 도준이 여고생을 죽인 행위는 실제계로 인해 상징계가 무너진 것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도준을 살인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 엄마 역시 사람을 죽였다. 엄마는 도준에 이끌려 상징계를 무너뜨리게 된 것이다. 도준의 살인이 엄마의 살인으로 이어지는 것은 둘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영화 초반에 마더가 도준의 노상방뇨를 지켜보고 나무 판자로 가리는 은폐하는 장면이 있는데 마더가 목격자를 살해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아이들에게 더 기억나는 거 없냐고 묻는 장면과 도준이 면회온 엄마에게 기억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겹쳐 있는데 엄마의 시선에서는 도준이 아직도 아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도준은 상상기와 실제기 사이를 오가고 있다. 그것은 아기 같은 모습과 악한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도준이 여고생을 죽인 것은 엄마가 바보라고 하면 가만히 있지 말라는 말을 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도준은 엄마의 말을 잘 이행하는 엄마의 일부이기도 하다. 상상기를 벗어나지 못한 아들로서의 착취는 남성으로서의 착취로 이어진다. 아정이 이 마을에서 착취를 당했듯이 엄마는 다른 방식으로 도준에게 착취를 당한다. 경찰은 종팔이 범인이라는 더 강력한 증거가 나와서 종팔이 범인으로 잡혔다고 말한다. 종팔은 자신의 셔츠에 묻은 피가 아정의 코피라는 말을 하는데 형사들은 그 말을 거짓으로 치부한다. 하지만 아정이 사진관에서 코피를 흘리는 것을 본 엄마와 관객들은 종팔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종팔이 범인으로 잡힌 것은 엄마가 목격자를 죽인 것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데 엄마는 종팔을 만나겠다고 한다. 그리고 종팔에게 부모님이 있는지 묻는데 이 말은 침을 자주 놓아주는 사진사에게 도준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런 아들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겠냐는 말을 하는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엄마에게 도준은 아들이자 남편이기도 하지만 도준과 마더는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아마 종팔에게 엄마가 없냐는 말을 한 것은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 종팔을 범인으로 만든 것에 대해 죄책감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박탈감을 가리기 위한 것이기도 할 것이다. 사진사에게 아들을 자랑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사진사가 아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실제계에서 비롯되는 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뜻이고 자신이 그것에 있어서 박탈되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자랑하면서 스스로의 박탈감을 잇는 것이다. 도준이 엄마의 품을 떠나지 못하는 것, 도준과 엄마는 서로를 상상계에 묶어두는 것이 된다. 그래서 상징계에 발붙이지 못할 뿐더러 실제계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엄마가 도준에게 기억해내라고 부추기자 도준은 엄마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기억해낸다. 엄마와 함께 살 때는 기억하지 못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엄마와 분리되었을 때 엄마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것을 기억한 것이다. 감옥이 엄마와 도준의 물리적 분리인 동시에 아기들이 겪는 상상계에서 상징계로의 이동일 수도 있다. 감옥은 규칙과 규율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엄마가 나쁜 기억을 없애주는 침을 놓아준다니까 그것 역시 자신을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한다. 이때 도준은 엄마에게 침나서 나를 죽이려고 라고 하지 않고 이번에는 침나서 죽이려고 하는 말을 한다. 엄마에게 도준을 죽이는 것은 자신을 죽이는 것이기도 한 것이다. 도준이 이를 기억해낸 이상 도준과 엄마는 이전처럼 일치된 관계일 수 없을 것을 암시한다. 이 영화에서는 마더가 도준과 같이 죽을 생각이었는지 도준만 죽일 생각이었는지도 알 수 없다. 엄마가 도준에게 같이 죽을 생각이었다고 해명하는 것은 도준과 엄마가 현재는 결합되어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도준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상상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아들이 버거웠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도준이 감옥을 나와서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 엄마와 함께 밥을 먹으며 왜 옥상에 시체를 걸어놨을지에 대해 도준은 의문을 표한다. 이 말은 앞서 진태가 엄마에게 했던 말과 같다. 도준은 마치 진태의 물음에 대답하듯이 아마 사람들에게 잘 보이게 해서 빨리 병원에 데려가려고 그런 것이 아니냐는 말을 한다. 도준은 남 일처럼 말했지만 사실 자신의 범행의 일부를 기억해낸 것이다. 그런데 엄마는 그런 것을 뭐하러 말하냐고 한다. 이것은 앞서 엄마가 아들에게 기억해내라고 했던 것과 상반된 태도이다. 기억한다는 것은 상징계에 안착하는 것이고 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시 상상계로 회귀하려는 것처럼 느껴진다. 결국 엄마와 도준은 다시 결합한 것이다.